네, 김진팔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부활절을 맞아서 박은호 PNC 사장님이 특별 사면, 전쟁 포로들을 특별히 이제 보내주겠다. 그래서 130명을 보내는 그 장면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찍었어요. 근데 이 영상은 그냥 뭐 일반적인 포로 교환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그 러시아 문화에 대한 그런 문학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분이 이제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분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코자크 귀족 가문 출신의 러시아 대문호, 러시아 학교의 교과서에도 이분의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의 특징은 그로테스크한 그 문법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기괴한 뭐 광인의 일기 제목조차도 기괴하죠. 막 미친 사람의 일기, 막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좀 무섭고 그 낯설고 좀 그런 이제 문체를 쓰나 봐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이분의 글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러시아에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 지금부터 요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순서대로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게 2022년 7월 26일입니다. 이 기괴한 그 고골이 묘사한 고대 우크라이나의 전설, 이 이야기와 같은 그 상황이 포파스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그 기괴한 얘기를 좀 설명하면 그 코사크 잘생기고 바람둥이 코사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했던 한 소녀가 굉장히 못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코사크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런데 마녀였어요. 못생긴 마녀인 거야. 그래서 그 짝사랑의 그 끔찍한 원한을 품고 자살을 하면서 그 잘생긴 코사크를 저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아타만이라는 어떠한 그 존재가 그 군대, 아타만 군대, 오스만 투르크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아타만 군대가 그 잘생긴 코사크를 말에서 이제 자루에다가 넣어서 머리 없는 몸을 땅에 떨어뜨렸답니다. 사람들은 그 잘생긴 바람둥이 코사크가 살았던 오두막에 울타리에 그 머리와 손을 꽂고 몸이 썩는 것을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 싫어했겠죠. 예? 동네 처녀들 다 건드리고 다니니까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는 걸 모두가 좋아했던 거야. 그런데 그러한 그 고골의 그 작품에 나온 그러한 장면이 포파스나의 한 거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살짝 손 모자이크 이거 제대로 보여주면 채널 폭파돼요. 슉. 자, 됐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장면이 포파스나의 한 거리에 어떤 집에서 이 거리 여기 글에 나온 나고리나 거리, 나고리나 블리자 나고리나 거리에 어떤 집에서 일어났답니다. 여기는 포파스나의 역 바로 근처예요.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포파스나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흐무트잖아요. 바흐무트에서 한참 지금 최전선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포파스나가 1차 방어선이었어요. 여기 이쪽으로 해갖고 여기서 최초로 여기가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솔레다르로 간 다음에 바흐무트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주 공격 경로가 2022년 7월 26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1월 30일. 이분이 그 고골의 문학 작품에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타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싸우던 미국인입니다. 예, 바흐무트 동쪽이죠. 이 강 건너기 전에 아마 이 지역에서 전투할 때였나 봅니다. 이 거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솔레다르를 그 뚫고 나서 PMC 바그너 군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시신을 관에 넣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 너무 솔레달에서 시신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네가 어디다 묻을 데도 없고 관리도 안 되니까 관에다 넣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 준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원이 다 파악돼 있고 그 상대방이 다 저 신원 파악해서 보냈으니까 이거를 실종자를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군인 가족들한테 돈을 줘야 돼. 보상금을. 그럼 그 돈을 주면 어떻게 돼? 포탄 살 돈이 없어. 뭐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짜증나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다 바그너 PMC가 이거 인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 적에 대한 다 공격입니다. 이건 그냥 토탈 워예요. 하이브리드 워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 뉴스가 이제 2월 15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야, 이제 최근 언제 거냐면 이게 4월 9일 거예요. 이 뉴스가 4월 9일이죠, 여기. 4월 9일 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바흐무트 지역에서 들판에서 미제 M113 장갑차가 지뢰를 밟고 옆으로 넘어졌는데 거기 3구의 우크라이나 시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하고 손이 없는 거야. 그게 언제 나왔냐고? 4월 9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4월 12일 날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요거 누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누르지 않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몸과 머리를 강제로 힘으로 분리하는 그러한 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최근 게 아니야. 보니까 막 그 나뭇잎이 퍼렇고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 작년 거다. 작년 여름 거다. 그런 이제 설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오래된 거를 우크라이나 측 그래서 그걸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여봐요. 이 나뭇잎 보세요. 이거 여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물론 뭐 풀은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영상이 작년 영상이라고 추정되는 영상이 이제서야 나오면서 그거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작년에 나온 영상을 이제 와서 이슈화를 시키는 것일까? 그것도 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이 M113 장갑차가 지뢰를 밟고 넘어졌는데 거기에 세 개의 시체가 있는데 머리가 없다. 이 영상이 나오고 바로 사흘 뒤에 예, 이런 거를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게 러시아 측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그거보다 더한 짓을 했으니까 막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막 불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러시아 그 포로 잡아갖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사람도 사람이니까 열받지. 그러니까 복수심이 생기지. 개인적으로 또 자기 가족이 만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비밀방 만들어서 비밀리에 돌려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뭐랄까 좀 권장까지는 안 해도 좀 방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어리석은 행동이냐면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프리고진 이분이 이런 걸 왜 하느냐.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거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목다는 거, 막 이슈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판 공격 들어간 거예요. 바그너 PMC에 대한 평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야, 바흐무트, 너네 항복하지 마. 지금 바흐무트에서 여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데가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격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그 영상이 뜨고 대통령이 야, 너네 바그너 PMC 거기 저 항복하면은 목단다. 그런 하면 얘네들이 죽기 살기 싸울 거 아니야. 그럼 너무 이거 힘들어진다고. 옛날에 항우라고 중국에 유명한 그 영웅이 있었는데 항우가 어느 전쟁에서 이겼는데
포로를 40만 명을 잡았는데 다 죽였대요. 예? 40만 명을 다 죽였다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야 아무한테나 항복하지 말자. 항복하면 그냥 죽인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그너 사장이 자기도 이제 평판 공격 들어왔으니까 평판 방어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상을 딱 찍어갖고 야, 야 부활절 맞아서 우리 포로 석방하자 130명 보내라. 어차피 데리고 있으면 밥 먹여야지 잠재워야지 돈 드니까 걔네를 하는 일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게 이 사람도 좋은 거야. 돈도 덜 들고. 그래서 보내면서 어떻게 돼요? 야 봐라 우리 포로들 응? 여기 목 다 잘 붙어 있지 않냐? 어? 그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어떤 응? 저 찐따 같은 놈들이 한 거지. 우리는 포로를 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식으로 목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문 다 나죠. 삽시간에 얘네들이 가갖고 얘기 다 할 텐데, 근데 얘네들이 가갖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얘네들 왜 보내주겠어요? 보내주기 전에 포로 교환할 거 생각하고 잘해줬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야 우리 바그너한테 포로로 잡혔었는데 밥도 야 우리 우크라이나 군대 있을 때보다 더 잘 나와. 야 그리고 침대 따뜻한 침대에서 재워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흐무트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소문이 이제 쫙 퍼지는 거지. 포로가 가갖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바거너 PMC 포로 됐더니 야 밥도 잘 주고 와 침대도 야 푹신푹신하고 야 좋더라. 야 진짜 포로 할만하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